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정서적 전염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감정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아픈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린다면 나는 아픈 곳이 없는데도 상대와 같은 찡그린 표정으로 말을 건네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명랑한 미소로 내게 인사를 하면 역시 나도 모르게 똑같은 미소를 짓게 되고요. 상대의 감정과 동화된다는 정서적인 전염. 그럼 이왕이면요, 슬픔보다는 기쁨을, 찡그림보다는 밝은 미소를 퍼뜨리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 당연하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지방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장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간 내에 그 간 무게의 5% 이상의 지방이 축적이 되면 지방간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지방간의 증상은 그러니까 지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에 축적되어 있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방이 축적되어 있었느냐, 이런 그 축적 강도와 축적 기간, 이런 것 외에 그리고 동반된 그 다른 질환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또 지방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가 이쪽 우측 상복부에 통증이 약간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늑골 밑에를 만졌는데 뭐가 이렇게 불룩하게 만져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전신 피로감이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귀찮지? 하는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간은 이렇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까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대부분은 다른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하면서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서 지방간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지방간은 보통 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술이 그러면 지방간을 만드는 주범인가요? 맞습니다. 술은 지방간 원인의 가장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간의 음주는
그 영양 결핍을 초래하고 그리고 간 세포의 지방을 축적하고 그래서 간에서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나면 그것이 그 대사가 되면서 나오는 그 대사 산물이 그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술을 오랫동안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약 90%의 경우 지방간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방간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음주를 계속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지방 간염을 거쳐서 그 이제 간병변이라든지 간암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약 2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술이 잘 안 취해. 네. 태생적으로 간이 강해서 술을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그쵸? 드시죠. 그리고 또 나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는 좀 약한 술을 마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런데 술은 그러니까 원료나 제조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종류나 마시는 방법에 그 따라서 간 손상 정도가 다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보다는 내가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이런 것들이 간 손상과 더 그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3병, 소주 3병을 이상을 마시고 있다. 여성분들의 경우 2병을 이상을 마시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나는 지방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이 뭐 지방의 축적을 말하자면 도와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가 그 대사를 막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산물들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대사를 막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지방이 축적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분들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데는 어떤 특정 영양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영양소들이 결핍되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서 안주를 먹는다 해도 그것들이 열량의 과잉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것을 분해해서 내보내는 역할은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도 그 지방간을 이제 촉진시키지만 술뿐만이 아니라 술과 함께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의 형태 이런 것들이 지방간을 더 부추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외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주로 네. 지방간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술과 전혀 관계없이 그 비만이라든지 당뇨 또는 고지혈증 또는 일부 약물 등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술은 전혀 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발생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여러 신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좀 과량의 열량을 섭취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지방간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술 마시는 분들만 주의해야 될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혈액 검사랑 또 간 수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이 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방간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진단받기 며칠 전에 뭐 술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뭐 일시적인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관계가 있나요? 이제 뭐 술을 안 마시면 내려가는 간 수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술을 며칠 끊었다고 해서 뭐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그 지방간이 또는 간 건강이 일시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 수치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서도 이것을 판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네. 그리고 지방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뭐 어떤 게 얼마만큼 좋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간 수치라고 했을 때는 보통 AST, ALT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 40 이하가 되어야 정상 수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방간이 있다라면 네. AST, ALT가 이제 경미한 그 상승을 보이게 돼요. 그런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뭐 몇백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방간이 있다 해도 아무리 높아도 2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 넘고 300, 400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라면 네. 그것은 단순한 지방간이 아니라 뭐 간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냥 지방간이 있을 때는 뭐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0 이하에서 그 경미한 상승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300이 갔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네. 나는 60, 70밖에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방간의 경우는 원래가 그렇게 200 미만에서 가벼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성 간경 이제 지방간일 경우에는 AST가 ALT보다 좀 더 높아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ALT가 AST보다 이제 좀 더 상승되어 있는 그런 반대네요. 경향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 수치를 검사하는 것 중에 GGT라는 게 있어요. GGT. 예. 근데 GGT는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지방간 환자라면 누구나 다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GT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알코올성 지방간일 경우에는 술을 많이 마실 때는 확연히 올라가고 술을 적게 마시면 내려오고 아까 이제 며칠 네. 술을 끊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내려갈 수 있는 수치가 GGT예요. 그래서 알코올성인지 비알코올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AST, ALT도 있지만 이 GGT가 굉장히 그 중요한 감별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이제 일주일, 이주일 술을 안 마시고 가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내려간다. 네. 그러면 알코올성보다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 AST, ALT가 있는데 어쨌든 40 이상이면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나 심각하다 할 정도는 어느 정도 선인가요? 심각한 것은 이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겠지만 그냥 40 넘어가면 이미 나는 지방간이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 많이 진행이 되는. 예, 우리 몸은 버틸 수 있는 때까지 버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0 이하일지라도 불구하고 이미 내 몸에서는 지방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오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도가 넘어가면 그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45, 50 이렇게 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나는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어떤 대처법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술을 드시는 분임에도 비알코올성 뭐 지방간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드시지만 그분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확률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다른 혈관 질환이 오히려 간보다 더 심각하게 안 좋은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체지방이 좀 많은 분들, 과하게 많은 분들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문제겠지만 뭐 그런 분들을 뭐 당장 뭐 큰일 난다 입원하세요 하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간에 지방이 좀 많은 건 심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만이면서도 나는 그냥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방간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냥 약간 피곤한 정도지 뭐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간이 없어도 피곤할 수 있으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에서 보고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간 기능 이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60% 내지 80%가 지방간이 있고 지방간 때문에 내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 국민의 20% 내지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전 국민이 20에서 30%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간은 뭐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흔하게 우리 주변에 나도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도 지방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방간이 굉장히 흔한 그 질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간은 사실 비만처럼 그냥 가벼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지방이 간에서 증가되다 보면 그 증가된 지방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네. 지방간 환자들 중에서 4명 내지 5명의 경우 그 이제 지방 간염으로 이행이 되고 지방 간염이 되고 나면 이제 뭐 간경변이라든지 더 위험한 질병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는 B형 간염 보균이야 네. 이런 분들만 무서워하시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지방간이 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지방 간염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심각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 이것만으로 간경변으로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염증이 동반되거나 이제 그 이런 경우에만 이제 그 간경변이라든지 뭐 간암 내지는 간이 급격하게 이제 나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자체로 무너지거나 뭐 간경변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 이제 염증이 동반되면 그런 위험한 질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은 이제 비만하고는 다르게 좀 더 위험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방간이 위험한 건 아닐 수 있으나 네. 염증을 동반했을 때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네. 지방간이 생겼다는 것은 음주의 원인도 있지만 아까 비알코올성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간을 유발할 만한 어떤 사전 요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혈관계 질환이 벌써 원인 질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방간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간다는 것 그런 위험성 외에도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면 간 걱정만 하면 될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지방간을 유발했던 그 혈관계 질환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협심증과 같은 그런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좀 크게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알코올성, 비알코올성은 원인도 다르지만 네. 정말로 치료 양상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물론 그 들어가는 치료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간 하니까 그냥 내과적인 질환이고 네. 먹는 약을 통해서만 이제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을 감싸고 있는 늑골이 있고 네. 그 늑골을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만져보면 간 운동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잘 안 되면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네. 그 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늑골이 옆으로나 앞뒤로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을 감싸고 있는 그 근육들을 침으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부항요법이나 마사지요법 이런 것들로 그 간을 감싸고 있는 이제 늑골이나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치료법들이 병행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약이라든지 항산화제 이제 보조요법, 그리고 이제 상담 이런 치료들이 있어요. 상담? 네. 의외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간이 별로 심각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큰 질병의 원인일 수 있고 이것을 유발했던 그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네. 알코올성 지방의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술을 끊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약한 술 마시니까 네. 그리고 나는 뭐 적게 마시니까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술을 드셔서 지방간이 온 분들은 그냥 술을 안 마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 3주 내지 4주가 지나면 이제 지방간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금주를 하시면 네. 완전히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치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완전 없어지고 나면 다시 드셔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드시면 또 생기는 건가요? 다시 드시더라도 이제 적절한 양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쉽게 말했는데 3, 4개월이면 지방간이 완전히 좋아져요. 얼마나 쉬워요. 술만 안 마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끊는데 그럼 어떡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시자. 네.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술을 줄이는 것, 횟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고 이것만으로도 간 손상을 일정 정도는 줄이거나 이제 조금 회복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내가 끊을 수 없다라면 이제 횟수를 줄여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신다든지 이렇게 조절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간 손상 있는 분들이 또 그 명심해야 될 것이 네.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네.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K 이런 영양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그런 B나 C나 K가 들어있는 이제 식품 열심히 드신다든지 그도저도 안 된다면 식품으로라도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반대로 이제 비알코올성 네. 그렇죠. 이제 비알코올성 이제 치료가 있겠는데요. 비알코올성의 경우는 뭐니 해도 가장 큰 원인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가 바로 지방간의 어떤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방간 환자의 70% 내지 80%가 비만이에요. 그리고 비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체중이에요.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그냥 전부 다 비만 내지는 과체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내장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내장 비만 중에 이 간에 좀 비만한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이제 포함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내장 지방은 주로 그 창자들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미 이제 간에까지도 지방이 축적되는. 근데 일컬는 건 다른 거라는 예,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사실은 그 간이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만 해도 간은 멀쩡해요. 근데 내장 지방이 이제 독소를 막 잡아주고 있다가 그것도 한도가 차면 그때부터는 이제 간에도 예, 그러니까 체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더 중요한 내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오장, 간신, 비폐신 이런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독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도 거기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몸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들어찬 이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체중 감소를 하면 그 지방간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또 네.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과 당뇨가 동시에 치료가 되니까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뭐 그냥 몇 킬로 빠지다가 많은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체지방 내가 가진 그러니까 체중의
5%만 감소를 시켜도 인슐린 그 감수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20kg, 30kg, 10kg 이렇게는 감량을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량을 하면 지방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 외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항산화요법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E예요. 네. 그래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면 그 내 몸에 그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발생하는 어떤 지방간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글루타치온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곡 주사라고도 해서 이제 글루타치온 그 영양제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네. 글루타치온은 원래적으로는 그 간에서만 자연적으로 합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소를 담고 있는 음식은 없지만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그 메티오닌이라든지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식품을 많이 드시면 그 간에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지방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보통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약 같은 거 특히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약이 간에 무리를 준다. 그쵸.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 환자분이나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네. 한의원 오셔서 그냥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약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간다고 네. 하던데 뭐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던데 먹어도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결국엔 오시긴 오셨네요. 예, 오시긴 네.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되시죠. 예, 먹어도 되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논리를 펴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그런 거죠. 뭐 돌미나리라든지 네. 개똥쑥이라든지 뭐 민들레라든지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이게 뭐 간에 그 약효가 특별히 검증된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사 산물로서 오히려 간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임상 데이터가 없다. 이제 임상 네. 실험 결과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양의학이 발달한 지가 한 20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기원 전부터 네. 한약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그 서양의학이 발달할 그 이전에 황달이 있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치료했던 것들은 그럼 다 그냥 무의미한 행동이었나. 오히려 그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이런 효과를 보였었고 이런 결과물들이 정말 많은 임상 데이터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보다 더 좋은 임상 데이터가 어디 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간암 말기 환자분들에게도 한약을 투여를 하는데 검사하기 전날까지 한약을 드시고 가도 오히려 간 수치가 떨어져 있고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든지 어떤 간질환 환자에게 약을 투여를 해서 한 달 이내에 간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하는 사례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소중한 데이터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도 아울러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사실 의사 선생님들 중에 항산화요법을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천연 약물들이라는 것은 일반 어떤 음식보다 조금 더 강력한 항산화력, 치료력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견을 갖지 말고 같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오히려 상생하는 그런 치료 형태로 저는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간에 좀 병이 있거나 좀 간에 무리가 오고 이러면 무조건 쉬어야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방간도 마찬가지인가요? 간에 이상이 오면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방간이 오는 원인을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네. 비만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당뇨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잘 먹고 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비만해지고 그리고 혈당이 더 오르겠죠. 그리고 혈액은 더 끈끈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지방간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방간이라면 피곤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지방간의 예방은 이미 지방간의 원인 그리고 치료를 얘기하면서 벌써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금주 네. 내지는 절주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 식사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좋은데요. 이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됐어. 오늘부터 고기 실컷 먹자. 그게 아니라 고기를 드시더라도 저지방으로 드셔야 되니까 네. 삶은 고기를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콩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콩국수 드시는 것처럼 콩을 갈아서 그 콩물을 날마다 한 잔씩 드신다든지 아니면 두부나 뭐 된장이라든지 아니면 청국장 이런 콩 종류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 그리고 계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방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간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지방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감입니다. 감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가을 하면 또 감이잖아요. 그렇죠. 감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네, 감은 그러니까 단단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네. 닭감, 그리고 이제 또 단단한 게 싫으신 분들은 홍시. 또 홍시, 그리고 그 호랑이 또 무서워한다는 곶감. 곶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네. 뭐 체질이 다르더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더라도 형태를 달리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감은 갈증을 멎게 하고 심장과 폐에 좋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감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의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 있게 유지시켜 주다 보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감에는 이제 비타민 A나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서 요즘처럼 가을철이 되다 보면 이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호흡기 점막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감기라든지 비염을 예방
또는 이미 걸렸을 때 좋아지게 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감에는 무엇보다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피부 노화를 막아줘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손상된 세포나 그 조직을 빨리 회복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이 드시면 좋은데 또 감뿐만이 아니라 감잎이 네. 굉장히 좋아요. 감잎은 감보다 오히려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잎을 말려서 감잎 차로 드시면 이런 이제 피부 재생이라든지 호흡기 점막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이 좋은 것은 감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다, 저녁에 네. 먹으면 독사과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제 밤에 먹으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소화기에 부담을 줘서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은 밤에 먹어도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뭔가 출출해서 먹고 싶다라면 감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은 이렇게 밤에 먹어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심장에 좋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어렸을 때 그 단감을 이렇게 두세 개씩 먹고 있으면 할머니가 그러다가 변비 걸린다고 네. 혼내셨거든요. 이게 네. 맞는 건가요? 단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홍시에서도 그 꼭지에 달려 있는 하얀 부분 있죠. 네. 거기에는 그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 탄닌 성분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하얀 부분만 완전 제거를 하고 드시면 그냥 똑같은 영양을 다 섭취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 탄닌 성분을 조금 제거하고 네.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감 정말 심장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네.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아, 네. 혹시 라디오를 지금 켜놓고 통화하시고 계신가요? 그럼 라디오 끌까요? 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선생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50, 네. 몸무게는 51kg, 네. 나이는 81세.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81세. 아, 81세요? 예. 아, 그런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젊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내가 6월 달에 아랫니가 부러져가 멀리 자꾸 치과를 한 4개월 댕겼거든요. 예. 그래가 그것도 털리도 하고 다 이제 밑에는 다 나는데 위에 몸이 네. 자꾸 부어요. 예. 그래 내가 전에 저 텔레비전 보니까 한의사들이 나가 이제 그 할 때는 소금 뜸질을 하면 좋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 이제 부는 걸 좀 숙지더라고요. 네?
숙지는 놈이 숙지더라고 부은 게. 네, 가라앉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꾸 피가 나고 이래가지고 예. 지금 이랬는데 그래 한의원에서 뭐 이래 치과 안 가고 치과 한 넉 달 댕기고 나니까 가기도 싫고 막 겁이 나가지고 하도 고생 많이 내가 밑에 네. 지금 부은 우에 이가 자꾸 자주 붙더라고요. 네. 이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한약으로 뭐 이래 좋지 않은 게 없나 싶어가 네.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되는데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랫니 치료하느라고 힘들어서 이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그 잇몸으로 혈액이 잘 못 가고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뭐 열흘치, 20일치 이렇게 먹는 약을 통해서만 그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한약을 농축시켜서 그것을 잇몸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한의원을 잘 찾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제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어르신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소금을 문질러 주면 좋은데 그냥 소금 굉장히 거칠고 오히려 아프잖아요. 그래서 죽염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은 염증이라면 그런 것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제 이래서 그런 거니까 간단하게는 죽염을 문지르고 그걸로 잘 안 되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이렇게 잇몸 치료 좀 해달라. 그러면 바르는 약과 그리고 침 치료를 통해서도 그 잇몸을 지나가는 경락을 자극을 해주면 그게 완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딸이 먹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뭐 한 가지 약물을 다려서 드신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처방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의 어떤 다른 건강 상태에서 다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금을 이래 해가지고 네. 이 몸에 포치가 이래 물고 있고 네. 그래 한의원들이 한번 텔레비에서 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나가 예, 이야기 문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소금물을 타서 가글 하듯이 입을 계속 이렇게 엄머물해서 버리고 그걸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치실질을 하고 나면 내가 양치하고 치실질을 꼭꼭 하거든요. 하루 3번서. 그렇게 이제 잇몸이 이미 부어 있는 상태에서는 칫솔질을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칫솔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칫솔질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염을 손가락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만 양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고 내가 소금물 끓여놓고 네. 매일 하루 3번 써가 이제 그 치실을 하고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가 막 아래는 많이 부어가 내가 마이싱을 처방 받아가 마이싱을 약국에서 먹고 네. 어머니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참고해서 네 해보시고 안 되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뭐 전문적으로 검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저기 상담. 남자이고요. 네. 네, 9살이고 키는 120에 몸무게 24kg인데 네. 지금 비염 제 옆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코피를 또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네. 네, 이게 갑자기 예전에는 그냥 비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내다가 예. 최근에 갑자기 애가 코피도 나고 코가 자주 막혀서 입을 잘 때도 입 벌리고 자다 보니까 또 목이 붓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열까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뭐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뭐 이런 상태가 좀 오래 지속돼 왔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학교 갈 때나 꼭 아침에 재채기를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재채기하고 다 이렇게 휴지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도 몇 번 한다고는 하는데 주로 환절기에만 그랬다는 거죠? 아니요.
환절기뿐만 아니라 지금 요 최근에가 갑자기 심해진 거고. 최근에 와서. 예, 지금 몇 년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코가 막히고 입을 벌리고 잘 정도다. 이런 얘기는 이제 비염이 벌써 만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이런 정도가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코 점막의 그 염증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예 그냥 우리가 상처가 있고 나면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코 점막이 약해지면서 아예 이제 그 점막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성화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는 코피를 콧물 같은 거는 안 흘리고 재채기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심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스럽지 않게 느꼈는데 그것이 안으로는 길게 이제 뭐 몸이 면역이 떨어져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염증이 그러니까 염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도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대로 가면서 이제 점막 면역이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코 점막이 이제 비우되어 있거나 끈적한 물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더 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점막이 두터워지고 단단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싸움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조해진 상태에서는 그 약해진 부위가 터지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 점막이 많이 말라 있는 경우에 이렇게 코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답답해서 코를 후빈다든지 어떤 작은 자극에 대해서 이제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코피가 만약에 이불을 푹 젖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거라면 그건 비염이라기보다는 다른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코피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흘린다면 그것은 비염의 그 후유증으로 인한 이제 코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 아드님의 이제 먹는 음식 습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물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찬물을 안 마시게 하는 게 좋겠고요. 과일을 먹더라도 그 냉장고에 있던 걸 바로 먹이지 말고 실온에다 꺼내 두었다가 미지근하게 해서 그렇게 먹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찬 음료는 아예 안 먹게 하는 것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름진 거나 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담백한 음식들을 많이 먹이고 특히 과일을 많이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9살인데 키가 120이고 24kg이면 조금 이제 왜소하거나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그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그 황태육수라든지 추어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먹게 하면서 이제 과일을 동시에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는다든지 샤워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큰 수건으로 등을 무조건 감싸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생활들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먹는 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에다 바르거나 스프레이 형태로 이렇게 뿌리는 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동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입을 자꾸 벌리고 자다 보니까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에 염증이 또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고열이 되게 심해서 40도를 기본적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좀 서둘러서 하시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만 잘 치료를 하셔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때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뭐
버터나 뭐 선블락 오일 같은 거 이렇게 로즈마리랑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걸로 코 밑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에 예. 가습기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 좀 썰어놔요. 1개 정도. 예.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코 점막이 자꾸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분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그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모금씩 마시게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